안녕하세요 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남현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뒤에 이렇게 많은 짐을 싣고 푸조의 전기차 E208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208을 타고 캠핑을 한번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캠핑 장비를 이 작은 소형차에 이게 과연 들어갈까 했는데 2열 시트를 폴딩하고 나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아마 성인 2명 정도는 이 208을 타고 충분히 캠핑을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충전을 해서 차를 갖다 주셨는데, 보시면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170km입니다 170km. 근데 제가 가는 곳이 연천에 위치한 나리노토 캠핑장인데요. 1시간 6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고 55km를 주행해야 됩니다.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 왕복도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짐을 많이 싣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게 성인 남성은 2명 이상 되는 무게일 거예요. 꽤 많이 들어있고 장도 많이 받기 때문에 성인 남성이 3명 타고 있다는 가정하에 아마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마이크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고프로 녹음을 사용해서 조금 목소리가 다소 답답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그 점은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공조장치는 23도로 맞추고 오토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들은 회생제동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차에도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B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행거리를 조금 아끼면서 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B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침 바로 어제죠, 르노 조에 출시 행사를 다녀와서 그 차를 타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208은 실물로 저번에 2008 SUV 출시 행사에서 실물로 한번 보긴 했는데 이렇게 타보는 건 처음입니다. 인상을 전면부를 먼저 보게 되면은 사자가 하이키 구간, 세 줄의 주간주행등이 자리잡고 그 아래로 길게 송곳니라고 하죠. 송곳니로 길게 뻗은 주간주행등까지 해서 총 3줄의 주간주행등이 전면부의 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갑자기 주행 가는 거리가 180km로 늘어났네요. 뭔가 10km를 이득 본 느낌. 캠핑장 근처에 충전기가 있는 거는 확인은 했는데 그래도 한번 무충전으로 한번 다녀오고 싶은 그런 뭔가 그 남자만의 그런 아시죠? 뭔가 그 자존심? 충전 없이 다녀오는 게 제 목표입니다. 170km를 갈 수 있으니까 왕복으로 단순 계산하면 110km 밖에 안 가면 되니까 그럼 이제 60km가 남아야 맞겠죠. 주행하면서 주행 질감은 조금 이따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먼저 인테리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08 계기판은 3D 아이 콕핏이라는 계기판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트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숫자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네, 이게 제네시스에도 과거에 G70 때 이게 먼저 처음으로 막 적용됐다 하면서 자랑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제네시스 G70하고 조금 다른 방식인 게, 그 제네시스 G70은 사람의 눈을 인식해서 3D로 보이게끔 만드는 그런 계기판이었는데, 이 푸조는 디스플레이 2개를 이렇게 겹쳐서 어느 방향에서 보나 이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봐도 3D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GT 트림입니다. 그래서 풀옵션 반자율 주행 장비까지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B 모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페달을 지금 밟지 않고 주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원페달로 드라이빙을 하게 되면 좀 좋은 게, 전기차는 브레이크 패드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보통 자주 가는 소모품 중에 하나가 뭐 엔진오일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라고 꼽을 수 있는데 그 점에서 조금 자유롭다는 거죠. 이 소형 전기차들이 출시가 되면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이 가격인 것 같아요. 가격이 저렴해서 국고 보조금도 받고 지역에 따라서 조금 편차는 있지만 보조금이 많이 나오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대 후반에서도 손에 넣을 수 있는 수입 소형 전기차라는 점이 정말 매력인 것 같은데, 과거에 전기차 하면은 내연기관보다 많게는 뭐 2배에서 1.5배 정도 조금 비싸다 해가지고 조금 구매를 망설이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 푸조 E208도 그렇고 르노 조에도 그렇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매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내 디자인도 보면은 좀 특징적인 게, 푸조 차들을 타보면 이 스티어링 휠이 좀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보통은 한 요 정도에 있어야지 일반적인 차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위아래로도 스티어링 휠 직경이 이렇게 눌러져 있고 계기판도 조금 위로 올라와 있어서 이 차를 타고 있으면 레이싱카를 모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트도 약간 세미 버킷 스타일의 시트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복합적인 부분들이 작지만 조금 다부진 코너링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내심하게 되네요. 절전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할게요.
이 2082는 총 3가지 주행 모드가 있는데요. 절전, 표준, 그리고 스포츠 이렇게 모드가 있습니다. 이게 번역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절전은 에코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전비를 높이는 그런 주행 모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다가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B 모드까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왕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답게 별도 RPM 게이지는 없고 오른쪽에 자그마하게 차지, 에코, 파워 이렇게 3가지 칸이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회생제동을 하면 이렇게 차지 쪽에 초록 색깔이 표시가 되고, 제가 살살 밟고 가면 에코, 꽉 밟으면 파워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래도 한 4km 주행했는데 170km에서 지금까지 단 1km도 떨어지지 않은 거는 조금 고무적인 일이네요. 네, 지금은 한 20km 정도 주행을 해서 왔고요. 15.2kW당 100m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대략 한 kW당 6.5km를 갈 수 있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80km 도로에서 한 80 내외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으니까 kW당 14, 13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딱 지금이죠. 구간 단속을 시작한대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푸조 차량은 스티어링 휠 뒤편에 이렇게 다이얼이 마련되어 있는데, 다이얼을 누르시고 지금 원하는 속도를 설정을 하고, 저는 80km 도로니까 딱 80km로 설정을 할게요. 스티어링 휠 왼쪽 편에 이 버튼 뭉치가 있는데, 여기에 차선 한 가운데에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데, 차선을 이탈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약간 좌우로 핑퐁은 치지만 브레이크 잘 됐네요. 회생제동으로 지금 멈추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정말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잡으라고 뜨는데 딱 국내 법규에 딱 알맞게 세팅이 되어 있는 이 반절 주행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25km를 주행했는데, 아까 처음 출발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170km라고 나와 있었는데 현재는 160km를 갈 수 있다고 해요. 충분히 갈 수 있겠네요. 좀 단 아쉬운 게 주행 가는 거리가 1km 단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10km 단위로 나와서 170, 그 다음에 160, 그 다음에 150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그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39km를 주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60km를 더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전비가 굉장히 좋네요. 이게 푸조가 국내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거리가 너무 짧다, 자기들 원래는 이제 WLTP에서 350km를 인증을 받았는데 얘가 지금 240km를 조금 더 넘게 가거든요. 너무 짧다, 우리는 실주행에서 더 많이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수긍은 되네요. 제가 뭐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도심주행은 아니고 80km 정도로 계속해서 정속주행을 하는 상황이었지만, 뭐 그런 것을 뭐 감안을 해봤을 때도 이 정도면은 납득할 만한 수준이지 않나. 그리고 에어컨도 계속 23도로 맞춰놓고 쭉 주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금 앞으로 17km만 더 가면 되거든요. 뭐 이 정도면은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전기차 모델들이 출시가 되면서 각각의 개성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만큼 갈 수 있다, 뭐 이런 주행 거리만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근데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주행 거리도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소형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은 도심에서 타려고, 그리고 별도로 내연기관차가 하나 있지만 이 정도면은 도심에서 연료값 절약하고 탄소도 배출하지 않고 하면서 충분히 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분명히 이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208의 스타일과 만족할 만한 실내 구성, 그리고 가격까지 더했을 때 괜찮은 선택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꽤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길을 조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 산길이 만나가지고 좀 신이 나가지고 좀 밟았더니 갑자기 주행 가는 거리가 140km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뭐 여전히 가기에는 충분한 남은 거리가 1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분하게 남아있긴 하지만, 이게 신나가지고 막 밟았더니 주행 가는 거리가 갑자기 뚝 떨어지네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죠. 이게 전기차이기 때문에 오르막을 만나면 전력 소모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거는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또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충분히 핸들링 성능은 뭐 푸조답게, 푸조가 원래 랠리카로 유명하잖아요. 레이싱에서 잔뼈가 굵은 푸조답게 뭐 핸들링 성능은 두말할 것 없이 좋네요. 그래도 다시 약간의 내리막을 또 지나오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다시 20km가 늘어나서 160km를 갈 수 있다고 다시 바뀌었습니다.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천차만별로 바뀝니다. 이런 점이 또 전기차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매력은 이 조용한 가속력인 것 같은데, 이게 폭발적으로 가속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전기차들 하면은 막 휠스핀 내면서 빠르게 가속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208은 좀 더 효율, 그러니까 도심 커뮤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가속력을 보여주진 않고요. 그냥 슉 하면서 부드러운 가속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3km가 채 남지 않았는데 208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승차감은 굉장히 부드럽고 노면의 진동을 잘 받아내는 느낌이지만, 약간의 소음의 유입은 조금 막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형차급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 정도의 소음 유입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바퀴 굴러가는 소리도 좀 많이 나는데 이 정도까지는 납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전비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160km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55km 이상을 지금 주행을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출발했을 때보다 단 10km만 줄어들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 그 점은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고, 저는 사실 걱정을 했거든요. 그 전에 제가 다른 기자들하고 있는 카톡방에 있어가지고 저 이거 타고 갈 수 있을까요? 이거 제 나중에 자전거 페달 달아가지고 발로 굴르고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얘기까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걱정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여유롭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딱 50%가 남아 있는데 지금 160km를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뭐 단순 계산하면은 320km, 그러니까 WLTP 기준에 딱 충족하는 그 정도만큼은 갈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뭐 만약에 국내 기준대로 따진다고 보면은 120km를 갈 수 있어야 맞는 거거든요. 어쨌든 굉장히 고무적인 게, 생각보다 그렇게 주행거리가 짧지 않다. 이렇게 많은 짐을 성인 한 3명 정도 타고 있다고 감안을 하고 봐야 되는 거니까, 성인 3명이 탔는데도 이 정도 왔으면, 만약에 이거보다 짐이 없고 혼자 타거나 둘이 탔으면 이거보다도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소형 전기차 탔다고 해서 뭐 도심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 연천까지 온 거거든요. 이렇게 먼 거리도 장거리 여행도 떠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2천만 원대 후반 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반자율주행 장비나 계기판, 애플 카플레이, 이런 뭐 다양한 기능들이 다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저는 800m가 남았습니다. 아직 점심도 못 먹었기 때문에 3시 반인데 도착해서 저는 캠핑을 다 맛있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카가이의 남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 캠핑 2일차인데 아무래도 좀 여유롭게 좀 타고 싶어가지고 근처에 전기차 충전기가 어딨나 해서 찾아봤더니, 제가 맨날 이 테슬라 빌려드릴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G차저라는 어플을 깔게 되시면 별도의 환경부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핸드폰만 있으면 충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캠핑장하고 딱 9km 떨어진 위치에 이 G차저 전기차 충전기가 있길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충전을 하고 있는 상태고, 충전은 이 핸드폰 어플로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5,000원 먼저 미리 결제를 해서 지금 충전을 하고 있고, 2분이 지났습니다. 딱 지금 1kW 정도 충전이 됐는데, 충전 금액은 킬로와트당 255.7원이기 때문에 5,000원이 아마 다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 80% 정도만 채워서 가려고 지금 이곳에 와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차에 타서도 충전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왼쪽에 배터리 잔량이 표시되어 있고, 여기 배터리 팩에 어느 정도 채워지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기차의 장점은 여름에 덥잖아요. 그럼 밖에서 기다리면 그냥 이렇게 시동 걸고 안에서 에어컨 이렇게 틀어놓고 있으면은 공회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기를 돌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충전 시간 좀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다. 네, 이제 충전이 5,000원어치가 다 됐고, 총 들어간 충전량은 19.55kW입니다. 충전 시간은 27분이 걸렸고요. 이렇게 해서 충전을 하고 난 다음에 주행 가는 거리는 무려 280km까지 늘어났습니다. 아주 이제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나머지 캠핑을 즐기러 가보겠습니다.